학점대가 2점 되면 솔직히 특정 학기가 아니라 무조건 불합격이다. 최종 합격을 필직료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실 수 있어서. 요원이 가방도 내주면서 아 그래. 수련 받고 온 느낌.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까지 따뜻한 동행 블리스 편입의 핫쌤입니다. 네, 오늘은 수물화 특집인데요. 수학, 물리, 화학 모두 공부하셔서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두 학교 모두 합격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두 분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주경입니다. 숙명여대 신소재 물리학과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신소재 공학부에 지원해서 둘 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완입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그리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합격했습니다. 두 분 다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주경 씨 같은 경우에는 학기 병행으로 반년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그죠? 7월부터 18학점 들으면서 학기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이라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고요. 진한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학점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2점대의 학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2점대의 학점을 극복하고 최종 합격을 필직료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실 수 있어서 그 두 분이 어떻게 합격을 하실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은 최종 합격할 때 누구랑 같이 확인을 했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헬스장이었는데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합격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울었습니다. 아 진짜요? 엄청 기쁘셨겠네요. 여자친구분이랑은 이제 축하 파티 하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친구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네. 젠더 리빌 파티 같이 아, 학교 리빌 파티 네. 그런 거를 준비했었습니다. 주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확인을 하셨나요? 고려대를 먼저 나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 언니들이랑 점장님이랑 같이 조회를 해가지고 네. 아 떨어지면 진짜 안 된다. 그럼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다 같이 조회했는데 네. 딱 붙어가지고 오. 완전 다 신나면서 어, 와 붙었다 이러면서 점장님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고 진짜요? 하셔가지고 막 다 같이 축하하고 그랬어요. 왜 편입을 결심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군대에 있을 때 재수강을 해서 학점을 복구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재수강을 위해서 한 학기를 투자한 거는 그냥 재수랑 마찬가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꿈을 위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있었나요? 학교 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서 최대한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특정 학기를 완전히 망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학점대가 2점 되면 솔직히 특정 학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점이 낮으니까 네. 이게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최종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었나요? 걱정이 많았던 게 비동일계인 부분이 비동일계고 학점도 안 좋으면 되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검색도 하고 누구는 2점대면은 무조건 떨어진다 아니면 뭐 연대는 비동일계면 잘 안 뽑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좀 뭔가 오히려 못하게 되고 그런 말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커뮤니티 같은 걸 찾아보기로 편입 커뮤니티. 네. 그냥 검색도 했어요. 그 걱정이 제 발목을 가장 크게 잡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니까 학점 자체가 낮은 것보다 필기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편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들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은 뭐 학점이 낮으면 절대 안 된다. 비동일계는 많이 불리하다. 이런 류의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증명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커뮤니티에 휩쓸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내 줏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저희 스터디 코치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낮은 학점은 필기시험으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어도 잘 안 와닿죠. 이제 산 증인이 되셨잖아요. 2점대 학점으로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학점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저도 학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증인이니까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만 잘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경 씨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2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하셨고 알바를 병행하면서 학교 18학점을 들으면서 신소재 공학과의 20화를 다 공부를 하신 건데 중간에 쉬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러면 그런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되게 귀여운 거를 좋아해서 고양이 같은
중간중간 뭐 고양이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를 공부하는 노트에다가 막 계속 붙이면서 귀여운 고양이 보고 아 귀엽다 힘내서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루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귀여운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공부도 하게 되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시간에 따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 제가 토익이 없었어가지고 토익이 필수였기 때문에 7월에서 8월은 토익을 위주로 준비하긴 했는데 토익을 그때 못 따가지고 9월까지 토익을 했고요. 8월 한 달 동안은 화학을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화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은 이제 미적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미적분을 위주로 했고 11월에는 물리를 해서 이제 11월, 12월 동안 문풀을 계속 쭉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8월 한 달 만에 화학을 끝낼 수가 있나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8월에는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씩?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정수 선생님이 수업의 양뿐만 아니라 이제 내주시는 과제라든지 풀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양적인 부분에서 많기로 이제 소문이 자자하시단 말이죠. 정수쌤 수학 수업은 비위가 상한다. 이전 인터뷰에서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은 저희 정수 선생님 폭주 기관차 같다, 수업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수업을 2달 만에 다 들으신 거예요? 정수쌤이 8월에 일주일에 2번 올려주셔서 엄청 폭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저는 되게 힘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3주는 끝낼 수 있더라고요. 진한 씨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수학이랑 물리였습니다. 이 수학이랑 물리가 과를 정하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는 과목이라서 그거부터 다지자고 생각을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수학이랑 물리를 먼저 공부하시고 내가 아직 수물화 모두 보는 이제 화생공을 쓸지 아니면 전전이나 기계 같이 수물만 보는 학과를 쓸지를 아직 안 정해 놓으신 거였네요. 화생공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결정한 시점은 언제예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화학을 무조건 준비하는 게 낫겠다. 한 9월쯤부터 9, 10월을 화학 개념 강의를 공부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이 그래도 꽤 많은데 베이스가 아예 없으셨나요? 베이스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게 전부고 제가 한 3, 4년 만에 네. 화학을 보는 거라 너무 생소하고 양도 많고 느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옆에 규경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한 달 만에 하신 거나 2달 만에 하신 거나 제 눈에는 똑같이 대단하거든요. 사실 수물이랑 수물화 이거 2가지 전형을 가지고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수물화 전형이 경쟁률이 훨씬 낮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근데 하지만 공부량이 더 많으니까 이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데 그런 화학이라는 추가적인 공부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연세대 합격만 놓고 보면 수물 전형보다는 수물화 전형이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확실히 그렇다 생각합니다. 진짜요? 왜요? 제 주변 합격자들 친구들을 보면 스물화를 공부해서 다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수월하게 뭔가 합격하는데 2과목을 10 하는 것보다는 3과목을 뭐 7 이렇게 받는 게 좀 더 수월하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간만 있다면 연세대를 들어가는 게 목적인 학생한테는 수물화 전형, 그러니까 신소재, 사원시, 화생공 이런 전형들이 조금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스물화를 모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편입은 TO가 마지막 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망하는 확률을 줄인다. 그렇죠. 편입 TO의 불확실성을 좀 이제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주경 씨가 아무래도 이제 신소재 물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물리는 별도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블리스 파이널 모의고사 반을 듣다가 물리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보고 되게 감탄하면서 이 선생님 실력이 진짜다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할 때 물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다 외우는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리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예제를 응용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고 이 응용 방식이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새로운 응용 방식으로 응용해 주셔가지고 되게 범상치 않다 선생님이. 정진 선생님이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물리 도사 만나러 이제 수련 받고 온 느낌. 모의고사 그래요? 풀면서. 이 물리학과 출신이신 학생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한데요. 진한 씨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를 저도 많이 봤었는데요. 칭찬하고 싶은 게 물리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고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그럼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도 참석을 하셨었나요? 네. 그 경험이 어땠어요? 실제로 이렇게 연세대에 가서 연고대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고3 때 보통 선생님들이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연세대나 서울대나 고려대를 한 바퀴 돌고 와보라 이런 말씀을 보통 하시거든요.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 가면서 연세대 한번 둘러보면서 아 내가 여길 다닐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학교 구경도 하고 공부 욕심도 생기고 모의고사도 푸는 경험이어서 되게 도움된 것 같아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면접 대비반이랑 학업 계획서 준비하잖아요. 혹시 저희 면접 대비반은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정말 엄청 많이 됐습니다. 다시 어떤 부분에서요? 실제로 2번을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한쌤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아무리 잘했어도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리고 2차 때도 네. 두 번째로 봐주셨을 때는 네. 다른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공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베르누이랑 연력학 법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고려대학교 면접장에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오.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가지고 네. 이 블리스를 떠올리면서 네. 아 그러면은 2차 때 저희가 전공 질문으로 드렸던 질문이 그대로 면접장에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혹시 그 전에는 고려대 면접에서는 전공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때 다른 학원에서도 면접 대비반을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전공 질문을 네. 직접은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리스 면접에서는 면접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고려대에서 면접 질문을 전공 질문을 한 거 보면 이 블리스만의 특징이 또 합격자들 멘토가 있잖아요. 네네네. 직접 작년에 재작년에 들었던 네. 전공 질문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봐 주시니까 그런 합격자들의 통계가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들어가는 면접관 설정할 때 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기계공학부를 지원을 하셨으니까 바로 직전에 고려대학교 이제 기계공학부 면접을 실제로 보셨던 선생님을 일부러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잘했죠.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는 일반적으로는 전공 관련 질문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경 씨는 아마 인생에서 면접을 본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었죠. 긴장되진 않았어요? 완전 긴장됐어요. 정수쌤이 1차, 2차 둘 다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1차보다 많이 자신감도 생기고 면접 답변도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 말 들어가지고 실전 면접 때는 진짜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완전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나왔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왔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러면은 저희 모의고사 볼 때는 시험 잘 보셨었나요? 연고대 시험보다? 저는 수학을 아마 매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 블리스에서요? 혹시 저희 수학 모의고사 난이도가 실제 연고대 기출보다 어렵나요? 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로 대비를 여러 번 하고 가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나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요? 네, 네. 어려운 걸 준비하다가 네. 보면은 네.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선영대 수학 수업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연세대학교는 수학과에서 많이 쓰는 서지랭 책이라는 선영대 수학책을 쓰는데요. 블리스에서 그 서지랭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나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뭔가 이걸 하면서 내가 선영대 수학에 공부할 수 있는 최대치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덜 불안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선영대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끝을 내가 봤구나. 어떤 안도감을 얻으셨다는 거죠. 이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아 씨 되게 이제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시험 치기 직전에 계속 다치셨다고 거의 부상 투혼으로 시험을 보셨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학업 계획서를 마무리해야 될 때쯤에 급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때 알아 누우면서 네. 학업 계획서도 작성하고 막 끙끙거리면서 네.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되게 많이 날렸는데 그 전에 다행히 미리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고려대학교까지는 끝냈습니다. 고려대 시험 치고 깁스를 했다 이건 뭐죠? 고려대 시험을 제가 시험 끝났다는 이유로 살짝 들떠서인지 시험 보고 나와서 무릎으로 넘어져가지고 네. 여기 무릎을 깁스를 했었습니다. 고려대 시험 보고 이제 힘 풀려서 넘어진 그런 거. 아 진짜요? 연세대 시험이 바로 일주일 후 그쵸. 토요일이었는데 네.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으면서 네. 연세대학교 시험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네. 요원이 가방도 매주면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목발 짚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합격한 후에 동기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네. 아 목발 짚은 사람이 너였냐 아 그래요? 이런 얘기였어요.
혹시 두 분 모두 합격하셔서 OT 가셨을 것 같아요. 혹시 가서 보니까 합격하신 동기들이 어떤 사람들이 합격했어요? 특이점이 있나요? 저는 생각보다 학번에 맞춰서 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예 없었다고 하고 선배 말로는 작년에도 학번에 맞춰온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다 나이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나이 때문에 보통 편입 걱정 많이 하잖아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주경 씨 말고는 다들 나이대가 많으셨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편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좀 전환점을 만드는 길이다 보니까 한 번 좀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편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연세대 화공과에 가서 OT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남자들 중에서는 어린 편이더라고요. 또 학교도 서성한도 있지만 되게 다양하게 골고루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특히 제가 비동일계였는데요. 네. 저 혼자 화생공이 아니었을까봐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옆에가 도시공학도 있고 네. 컴퓨터공학도 있고 그런 다 거예요. 비동일계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끼리 네. 또 협동을 하자고 카톡방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 비동일계 카르텔 같은 네, 거. 비동일계 반란이라고 지금. 아, 그래요? 네. 동일계, 비동일계 문제는 진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주경 씨에게 편입이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회? 기회? 왜 기회죠? 저한테는 이제 수능 공부하기에는 너무 까먹었고 대학 공부로만 승부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기회처럼 느껴져가지고 편입은 저한테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편입은 하트임. 게임에서 생명. 저는 전적대에서 재수강을 하면서 어찌저찌 졸업을 빨리는 할 수 있었겠지만 연세대 편입을 하고 나니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좀 더 재수강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쵸. 다시 새로 시작하니까 뭔가 게임에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 2점대 학점을 초기화하고 네. 새 삶으로. 그렇습니다. 4점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중에 연고대 편입 수물화 전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가고 싶은 학과가 특정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수모라를 다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과목들을 공부했다는 것에서 엄청나게 유리함이 있지 않나 싶고요. 편입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됐으면 시험을 잘 봐야지 이 생각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괜히 재수강을 더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시험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게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낮아도 저처럼 성적이 낮아도 합격을 할 수 있고 시험이 내가 공부한 범위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 나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제 20화 모두 준비하셔서 각각 신소재 공학부와 화공생명공학과에 합격하신 두 학생분을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20화 전형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건 사실이지만 또 공부량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고대 편입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사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고대 편입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무료로 유선, 줌, 대면 컨설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저희 홈페이지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합격자 인터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